긴 해외 파견으로 인해 생긴 부부의 외로운 간극은 결국 다른 온기를 찾아 헤매게 한다.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경계 없는 만남은 결국 가정의 파국이라는 잔혹한 결말을 예고한다. 아파트 1층 늘 같은 시간대에 아이들 웃음소리로 북적이는 공동 육아 나눔터. 서연은 이곳을 숨쉬는 시간이라고 불렀다. 남편이 이집트 카이로 지사로 발령받아 떠난 지 어느덧 2년째. 아이 혼자 키우는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더 무겁고 외로웠다. 퇴근 후 민준이의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나면 남는 건 서연 혼자 감당해야 할 고요함이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서연은 가끔 잊고 살았던 자신의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곤 했다. 엄마, 민준이 이거 만들었어. 공룡. 민준이가 알록달록한 블록으로 만든 어설픈 공룡을 자랑스레 내밀었지만 서연의 시선은 문득 맞은편에 앉아있는 낯선 남자에게 머물렀다. 그는 이곳에 새로 온 듯했다. 늘 상주하던 엄마들과는 다른 공기. 깔끔하게 다듬어진 짧은 머리, 단정한 청바지와 흰 티셔츠 차림. 그리고 서연처럼 혼자였다. 그가 아이에게 블록을 쌓는 방법을 조용히 알려주는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서연의 남편을 떠올리게 했다. 그의 아이는 민준이 또래의 여자아이였다. 이름은 예나. 예나는 아빠 옆에 앉아 얌전히 블록을 만지다가도 민준이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곤 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다. 혹시 새로 오셨어요? 저는 민준이 엄마예요. 남자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딘지 모르게 피곤함이 서려 있었다. 아내,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이라고 합니다. 예나 아빠예요. 얼마 전에 이 아파트로 이사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어 조용한 놀이방에 은은하게 퍼졌다. 지훈 씨는 맞벌이세요? 서연은 묻고 나서 스스로가 놀랐다. 굳이 물어볼 필요 없는 사적인 질문이었다. 지훈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아니요. 그냥 제가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예나 엄마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주부로서 겪는 외로움과는 차원이 다른 깊은 상실감이 그의 어깨에 얹혀 있음을 느꼈다. 서연은 황급히 사과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신뢰되는 질문을. 괜찮습니다. 지훈이 서연을 안심시키듯 부드럽게 말했다. 이런 곳에 아빠 혼자 와 있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다들 궁금해하세요. 그날 이후 놀이방은 서연에게 조금 다른 의미가 되었다. 지훈은 매번 오후 3시 정각에 예나를 데리고 왔고 서연은 왠지 모르게 그 시간만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아이들은 어느새 서로에게 익숙해져 함께 블록을 쌓고 인형극을 했다. 덕분에 서연과 지훈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저희 남편은 지금 카이로에 있어요. 제가 혼자 민준이를 키운 지 2년이 좀 넘었네요. 서연이 먼저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외로우시겠어요? 저도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 압니다. 특히 이 시기에 아이한테 아빠 엄마의 부재를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은데 그게 참 쉽지 않죠. 지훈의 말은 서연의 마음 깊은 곳에 닿았다. 남편이 곁에 없다는 공백, 그리고 그 공백을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 그것은 서연 혼자 짊어져야 했던 짐이었다. 지훈은 그 짐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었다. 맞아요. 주말에요. 남들은 다 가족끼리 놀이동산 가고 캠핑 가는데 저 혼자 민준이 손잡고 벤치에 앉아 있으면 세상에 우리 둘만 동떨어져 있는 기분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저도 그래요. 예나는 겉으로는 밝은 척해도 가끔 밤에 잠꼬대로 엄마를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가장 힘들죠.
그들은 서로의 외로움과 고통을 공유하며 가까워졌다. 그것은 단순한 동질감이 아니었다. 서연은 지훈의 깊은 눈빛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고, 지훈은 서연의 억척스러움 뒤에 숨겨진 여성으로서의 공허함을 알아본 듯 했다. 어느 날 놀이방을 나설 때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우산을 챙기지 않은 것을 깨닫고 당황했다. 어떡하지 민준아. 서연 씨 괜찮으시면 같이 가실까요? 지훈이 자신의 우산을 펼쳐 들며 말했다. 저희 집이 이웃동이라 가는 길이 같아요. 아이 둘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서연은 망설였다. 그와 단둘이 우산을 같이 쓴다는 상황이 왠지 모를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민준이와 예나가 빗방울을 피해 쪼르륵 붙어 있는 모습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 고마워요, 지훈 씨. 네 사람이 하나의 우산 아래 나란히 걸었다. 민준이와 예나는 지훈의 무릎 높이에서 깔깔거리며 빗속 산책을 즐겼다. 서연과 지훈은 어깨가 살짝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좁은 공간 속에서 퍼지는 지훈의 은은한 남성적인 향이 서연의 심장을 간지렸다. 아파트 현관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지훈에게서 우산을 건네받으며 말했다. 비도 오는데 고마웠어요. 커피라도 한 잔 사드려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내일 놀이방에서 뵈면 되죠. 지훈이 싱긋 웃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순간 내일 놀이방에서 그를 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산 아래의 그 짧은 시간이 서연의 메마른 일상에 어떤 균열을 내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그 균열은 친구라는 안전한 이름으로 덮어두기에는 이미 너무 깊숙이 스며든 낯선 공기였다. 지난번 비 오는 날 우산 아래에 어색하고도 은밀했던 10분 남짓한 시간이 서연과 지훈 사이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 놀이방에서의 만남은 이제 단순한 육아 동지가 아닌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는 안전지대로 변모했다. 서연은 남편이 떠난 뒤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틈 사이로 지훈의 존재가 스며들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놀이방에서 아이들이 놀이에 집중할 때면 서연과 지훈은 자연스레 서로에게 몸을 기울여 대화를 나눴다. 서연 씨는 혹시 주말에 뭘 하세요? 지훈이 무심한 듯 물었다. 글쎄요. 특별한 거 없죠. 민준이는 아빠가 없으니까 주말에 더 심심해해요. 그냥 아파트 놀이터나 공원 아니면 키즈 카페 정도요. 혼자 아이 데리고 멀리 가는 건 엄두도 안 나더라고요.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주변 엄마들은 다 남편이랑 같이 움직이니까 혼자만 동떨어진 기분 아세요? 그 시선이 너무 싫어서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나랑 둘이만 있으면 늘 뭘 해야 할지 고민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저도 느끼거든요. 예나가 다른 아이 엄마들한테 가서 괜히 안겨보려고 할 때 그때가 제일 미안해요. 두 사람은 너무나 비슷한 결핍과 고통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상처에 바르는 연고처럼 서로에게 위안을 주었다. 혹시 괜찮으시면 이번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같이 공원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아이들끼리도 친해졌고 저희도 혼자보다는 둘이 낫지 않을까요?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 아이들도 더 좋아할 것 같고요. 서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기대감을 외면할 수 없었다. 어머, 네. 그럴까요? 사실 민준이도 예나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서연은 황급히 아이들 핑계를 댔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유는 아이들 때문만이 아님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약속한 토요일 오후 서연은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옷을 입고 화장을 했다.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민준이에게는 예나랑 같이 소풍 가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사실 서연은 이 만남이 데이트와 다름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만난 지우는 지난번 놀이방에서 보던 편안한 차림이 아니었다. 깔끔한 베이지색 면바지에 하늘색 셔츠를 입은 그는 마치 서연의 기대에 부응하듯 멋있었다. 서연 씨, 예나랑 민준이 둘이 같이 있으니 정말 보기 좋네요.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두 가족은 인근의 큰 호수 공원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손을 잡고 앞에서 뛰놀았고 서연과 지훈은 그 뒤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공원의 푸른 녹음과 따스한 햇살 아래 그들은 평범한 주말 가족처럼 보였다. 지훈 씨는 혼자 예나 키우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특히 회사는 어떻게 다니시는지 서연이 물었다.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IT 쪽인데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이라 그나마 다행이죠. 예나를 떼어놓고 회사에 나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워서요. 지훈이 말했다. 근데 서연 씨는 해외에 계신 남편분이 걱정 안 하시나요? 이렇게 혼자 아이 키우는 거. 지훈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걱정은 하시죠. 전화는 거의 매일 하니까요. 근데 그것뿐이에요. 전화 통화 몇 분으로 해결될 외로움이나 피로가 아니잖아요. 늘 카이로의 업무 이야기, 자기 주변 이야기만 하시고. 저는 그냥 민준이 잘 크고 있다는 보고만 하면 돼요. 가끔은 제가 그냥 그의 삶에 필요한 부속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메마른 허탈감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다. 서연 씨, 지훈이 서연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불렀다. 저도 예나 엄마가 떠난 후 사람들이 저를 아빠라는 역할로만 보는 것 같았어요. 제 이름 지훈이 아니라 예나 아빠로요. 근데 서연 씨랑 이야기하다 보면 서연 씨가 민준이 엄마 이전에 서연이라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고 계신 것 같아서 좋아요. 그의 따뜻한 시선과 위로의 말은 서연의 가슴을 녹였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마워요, 지훈 씨. 지훈 씨는 저한테 정말 좋은 친구 같아요. 네, 우리 그냥 좋은 친구 사이죠. 지훈도 동의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이미 친구라는 정의를 아슬아슬하게 넘어서고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잔디밭으로 가던 중 민준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려 하자 서연이 순간적으로 팔을 뻗었고 지훈 역시 아이를 잡으려다 서연의 손을 덮치듯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그 순간 마치 경계선 위에 서 있던 두 사람이 동시에 금을 밟아버린 듯 했다. 지훈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서연의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을 때 우리 그냥 좋은 친구 사이라고 서로를 다독였던 그들의 합의가 산산조각 났음을 둘 다 알았다. 지훈은 황급히 손을 떼고 민준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민준아, 괜찮니? 아빠가 조심해야지.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려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손바닥에 남아있는 지훈의 감촉을 지우려 옷에 문질렀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에 각인된 떨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훈 씨. 서연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우리 그냥 아이들 때문에 만나는 좋은 이웃 정도로만 해요.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연은 남편에게 죄책감을 느꼈고 이 감정의 깊이가 두려웠다. 지훈은 서연의 진심을 읽은 듯 잠시 침묵하더니 씁쓸하게 말했다. 네, 서연 씨 말이 맞습니다. 저도 너무 외로움에 젖어 있었나 봅니다. 조심할게요. 하지만 아이들끼리 노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주말 산책 정도는 같이 해도 괜찮겠죠? 그는 한 발 물러섰지만 서연과의 이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서연은 지훈의 눈빛에서 그녀와 똑같은 갈망을 보았다. 네,
아이들을 위해서 서연은 애써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여전히 주말마다 공원에서 만났다. 함께 돗자리를 펴고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웃고 이야기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친구의 거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손이 스쳤던 그 순간의 온기와 떨림은 이미 그들 사이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고 그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 그 균열 속으로 서로를 응시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아이들이 놀이터 구름다리 위에서 손을 흔들 때 서연은 문득 지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지훈은 멀리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자신이 여성으로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또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음을 느끼며 안도했다. 그리고 그 안도감이 그녀를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해는 짧아지고 주말 공원 산책은 저녁 식사까지 이어지는 일이 잦아졌다. 아이들은 서로에게 완벽하게 익숙해져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손을 잡고 뛰어다녔고 민준이와 예나를 보는 것만으로도 서연과 지우는 행복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놀이방에서의 이웃이나 공원에서의 좋은 친구라는 경계를 이미 훨씬 전에 넘어섰다. 지우는 매번 산책 후 서연과 민준이를 아파트 입구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 짧은 동행의 순간들이 서연에게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다. 오늘도 고마웠어요. 지훈 씨 아니었으면 이 저녁 시간에 민준이랑 둘이서 뭘 먹을지 또 고민했을 거예요. 서연이 지훈에게 감사를 표했다. 뭘요? 저도 예나 밥 챙기기 훨씬 수월했습니다. 아이들이 같이 먹으니까 더 잘 먹지 않습니까? 지훈이 웃으며 답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는 순간 서연은 문득 지훈을 붙잡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카이로에 있는 남편에게 느끼지 못했던 채워지지 않는 감정의 빈 공간을 지훈이 정확히 채워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민준이를 재우고 습관처럼 거실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 화면에는 남편의 카이로 현지 시간과 한국 시간이 나란히 떠 있었다. 지금 남편은 한창 바쁠 시간이었다. 또 전화할까? 서연은 망설였다. 전화를 걸어봤자 늘 비슷한 대화의 반복이었다. 오늘도 고생했어. 민준이는 잘 잤어? 네, 잘 잤어요. 당신은 오늘 회의 잘 됐어요? 응, 뭐 늘 비슷하지. 빨리 프로젝트 마무리하고 한국 돌아가고 싶네. 서연은 남편과의 대화에서 친밀감 대신 의무감을 느꼈다. 그가 보고 싶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들은 그저 해외와 국내를 잇는 통신선 위에서 서로의 안녕을 확인하는 동거인 같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지훈이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주변을 살폈다. 민준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전화를 받았다. 지훈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서연은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다. 아, 죄송합니다. 주무시려던 참이었죠. 문자가 왠지 실례일 것 같아서 전화했는데 방해가 되었나요? 지훈의 목소리도 낮게 깔려 있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도 방금 민준이 재우고 소파에 앉았어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별다른 일은 아닙니다. 그냥 예나가요. 오늘 서연 씨가 만들어주신 계란말이 이야기를 자꾸 해서요.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보려고 지훈이 머뭇거리듯 말했다. 서연은 웃음이 터져 나왔다. 계란말이 레시피 때문에 이 밤에 전화를 하셨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핑계고요. 지훈이 이내 진심을 털어놓았다. 그냥 오늘 헤어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문득 너무 적막해서요. 서연 씨랑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실례인 거 압니다.
서연은 순간 숨을 들이켰다. 지훈의 진솔한 고백은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적막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단순한 두 문장이 서연이 남편에게서 2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아니요, 저도요. 서연이 솔직하게 답했다. 저도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외롭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는 계란말이 레시피부터 시작해 아이들 교육, 직장 생활, 그리고 각자가 겪었던 지난 삶의 어려움까지 깊숙이 이어졌다. 지훈은 서연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했고 서연은 남편에게조차 꺼내지 못했던 속마음을 지훈에게는 쉽게 털어놓을 수 있었다. 서연 씨는 정말 강한 사람 같아요. 혼자서 민준이를 이렇게 잘 키우는 거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훈이 진심으로 칭찬했다. 강해서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그냥 강해져야 하니까 버티는 거죠. 가끔은 정말 다 놓고 싶을 때도 많아요. 모든 책임감에서 벗어나서 그냥 저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요. 서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제가 옆에 있잖아요. 지훈이 나직하게 말했다.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기대셔도 됩니다. 친구로서요. 부담 갖지 마세요. 친구라는 단어가 그들의 관계를 묶어주는 유일한 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단어는 이미 그들이 나누는 감정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너무 가벼워 보였다. 서연은 지훈의 위로에 눈물이 핑 돌았다. 고마워요, 지훈 씨. 지훈 씨 덕분에 요즘 숨 쉴 틈이 생겼어요. 그날의 통화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서연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손바닥에 남아있는 휴대폰의 따뜻한 온기가 마치 지훈의 손이 그녀의 손을 감싸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서연은 조용히 침실 창가로 다가섰다. 어둠이 짙게 깔린 아파트 단지. 창밖 건너편 동의 한 집 창문에 불이 아직 켜져 있었다. 서연은 그 불빛이 지훈의 집일 거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불빛이 이 넓고 외로운 세상에서 그녀 혼자가 아님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남편을 배신하고 있다는 죄책감과 지훈으로 인해 얻는 위안과 설렘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지훈이 주는 인정과 친밀함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 관계는 이제 아이들의 놀이 이상의 의미가 되었고 그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감정의 강을 건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어젯밤 지훈과 나눈 깊은 대화에 비해 남편과의 통화는 겉돌기만 했다. 서연은 무의식 중에 남편에게 어젯밤 지훈 씨가 나에게 했던 말을 기대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바쁜 업무 이야기와 몇 달 후 있을 승진 이야기를 할 뿐이었다. 통화를 마친 서연은 더욱 외로워졌다. 우리 그냥 좋은 친구 사이.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거울 속의 그녀는 이미 남편의 아내도 민준이의 엄마도 아닌 지훈과의 관계 속에서 여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한 서연이었다. 그리고 그 발견은 그녀의 삶에 거부할 수 없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놀이방에서 시작된 우연한 인연은 이제 서연의 아파트 거실 깊숙한 곳까지 침범했다. 바깥은 가을비가 세차게 몰아치던 금요일 저녁이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떼어놓기 어렵다는 핑계로 지훈은 서연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했고 서연은 그 제안을 기다렸다는 듯 받아들였다. 아이들 민준이와 예나는 늦은 시간까지 신이 나서 서연의 작은 거실을 장난감으로 뒤덮었다. 오늘은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이에요. 예나가 먹을 수 있게 덜 맵게 했어요. 서연이 지훈에게 접시를 내밀며 말했다. 와, 누군가 해주는 집밥은 정말 오랜만이라 예나도 저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예나에게 밥을 먹였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족의 저녁 식사였다. 지우는 아빠로서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했고 민준이의 흘린 밥풀을 닦아주거나 예나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의 모습은 서연에게 낯선 따뜻함을 선사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한 공간에서 저녁을 먹는다는 은밀한 긴장감이 서연의 심장을 짓눌렀다. 밤 9시 반 아이들은 작은 방에서 동화책 몇 권을 읽다가 잠이 들었다. 서연은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거실로 나왔다. 지우는 이미 식탁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싱크대 앞에서 마지막 그릇을 닦고 있었다. 제가 할게요. 지훈 씨는 이 시간에 집에 못 가시고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쉬세요. 서연이 말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손님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죠. 혼자 아이 키우는 사람이 집안일이 얼마나 버거운지 제가 제일 잘 알죠. 지훈이 수도꼭지를 잠그고 고개를 돌렸을 때 거실은 팽팽한 정적에 휩싸였다. 낮 동안 아이들이 만들어낸 소란스러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오직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젖은 행주와 마른 수건을 정리했다. 지훈 씨. 서연이 마침내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가끔은 무서워요. 우리가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요. 지우는 식탁에 기대 서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짙은 밤색이었고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저도 압니다, 서연 씨. 저는 예나 엄마를 잃은 지 오래지만 서연 씨는 상황이 다르죠. 저는 서연 씨의 외로움에 편승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로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서연 씨의 그 외로움이 제 외로움과 너무나 닮아서 자꾸만 서연 씨에게 기대게 됩니다. 저는 서연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이 제 삶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서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이 감정의 깊이를 거부할 힘이 없었다. 남편에게서 잃어버린 여자로서의 자신을 지훈이 되살려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 남편이 다음 달에 잠시 귀국할지도 모른대요. 서연이 바닥을 내려다보며 어렵게 말을 이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프로젝트 때문에 며칠 들어올 수도 있대요. 그때까지는 우리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 말은 지훈에게 경계를 지키자는 간절한 요청이었을까? 아니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 이 소중한 감정을 아껴두자는 무언의 촉구였을까? 서연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지훈은 천천히 서연에게로 걸어왔다. 그의 그림자가 서연을 덮쳤고 서연은 숨을 멈추고 그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거실의 작은 스탠드 조명 아래 그들의 거리는 숨결이 닿을 듯 가까워졌다. 서연 씨, 지훈이 그녀의 바로 앞에 섰다. 우리 그냥 친구라고 했죠. 근데 친구는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훔치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친구는 지훈이 서연의 어깨에 남아있던 물방울을 털어내듯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그 손은 이내 어깨를 감쌌고 서연은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저항하지 않고 눈을 감고 그의 존재를 받아들였다. 지훈은 그녀의 턱을 살며시 들어 올렸다. 친구는 이렇게 서로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훈은 서연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대었다. 길고 깊은 키스. 그것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2년 동안 남편의 부재 속에 메말랐던 서연의 여자로서의 감정과 몇 년 동안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상실감에 젖어 있던 지훈의 외로움이 섞여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키스 속에서 남편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이 기나긴 고독으로부터 해방되는 듯한 강렬한 행복감에 휩싸였다.
이미 감정의 선은 오래전에 넘었고 이 키스는 단지 그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였다. 숨결이 섞이는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지훈이 먼저 입술을 떼자 서연은 숨을 몰아쉬었다. 둘은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후회 대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깊은 이해와 억누를 수 없는 갈망만이 남아 있었다. 죄송합니다.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다. 아니요. 서연은 지훈의 셔츠 깃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저도 이걸 원했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창밖의 빗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었다. 작은 거실의 불빛 아래 그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들어섰음을 깨달았다. 두 아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문 너머의 세상은 잠시 잊혀졌다. 오직 이 거실의 따뜻함과 서로의 외로움만이 그들을 감싸 안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이웃이 아닌 서로의 삶에 깊숙이 스며든 공범이 되었다. 카이로 지사에서 남편 정우가 귀국하던 날 서연은 겉으로는 반가운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정우가 돌아오기 직전 서연은 지훈에게 당분간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지난밤 지훈의 집에서 나눈 뜨거운 키스의 기억은 그녀의 죄책감 위로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공항에서 정우를 만난 민준이는 2년이라는 긴 시간의 간격 때문인지 아빠를 낯설어했다. 정우가 안아주려 하자 민준이는 서연의 다리 뒤로 숨었다. 민준아, 아빠잖아. 보고 싶었지? 정우가 서연에게 민망한 듯 웃으며 말했다. 아직 어려서 그래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봐요. 서연이 애써 상황을 무마했다. 정우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민준이와의 관계 회복에 애를 먹었다. 민준이는 정우의 근처에는 오지 않고 계속 엄마 옆에만 붙어 있었다. 정우는 2년이라는 공백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다음 날 오후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차 적응과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서연은 장을 보러 잠시 나갔고 민준이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정우는 문득 아들을 좀 더 친근하게 대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민준이를 불렀다. 민준아, 아빠랑 같이 칙칙폭폭 기차 놀이 할까? 민준이는 대답 없이 창문으로 다가섰다. 아파트 3층 거실 창문 밖으로 놀이터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위치였다. 민준이는 작은 손으로 창문 유리에 김을 불어넣더니 그 위에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리고 놀이터를 한참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크게 소리쳤다. 아빠, 아빠. 정우는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빠라고? 민준이가 자신에게 드디어 마음을 열었나 싶어 기쁨에 젖어 창문으로 다가갔다. 그래, 아빠 여기. 정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굳어버렸다. 민준이의 시선은 정우가 아닌 창밖 놀이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놀이터 벤치에는 지훈과 그의 딸 예나가 앉아 있었다. 지훈은 민준이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정우는 충격으로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민준이는 자신을 보고 아빠라고 부른 것이 아니었다. 창문 밖에 다른 남자를 보고 아빠라고 불렀다. 그것도 서연이 없는 사이 마치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민준아, 너 지금 누구 보고 아빠라고 부른 거야? 정우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민준이는 순진한 눈으로 정우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응? 저기. 예나 아빠. 우리 아빠. 정우는 아들의 그 순수한 대답에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민준이에게 아빠는 정우가 아닌 주말마다 자신과 함께 놀아주고 엄마를 웃게 해줬던 지훈이었던 것이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내의 외로움과 아들의 공백을 채워준 것은 자신이 아닌 이웃집 남자였다. 서연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정우는 아내의 외로움을 이해하려던 자신의 모든 노력이 우스워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아들이 놀고 있는 사이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으로 사설 탐정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숨기고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정우는 그날 밤 서연에게 다정한 태도로 말했다. 서연아, 미안하지만 프로젝트 마무리가 급해져서 말이야. 내일 모레 예정보다 일주일 일찍 카이로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서연은 순간 놀랐지만 이내 안도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래요, 자기. 일이 급하면 가야죠. 몸 조심하고. 정우는 서연의 그 안도 섞인 표정에서 더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카이로로 돌아가는 척 다음 날 아침 짐을 싸서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는 공항 대신 아파트 근처 호텔에 조용히 체크인했고 바로 탐정을 고용했다. 제 아내가 싱글데디와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간 해외 출장인 척하고 관찰할 겁니다. 두 사람의 모든 행동을 확인해 주세요. 특히 밤 시간 동선과 접촉을요. 정우가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서연은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다. 탐정은 그들의 모든 행동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리고 정우가 떠난 지 닷새째 되던 밤 탐정은 정우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보고했다. 사모님께서는 어제 저녁 9시 30분경 남자분 집으로 가셨습니다. 아이들은 따로 재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모님은 오늘 새벽 3시 5분에 남자분 집에서 나오셨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증언과 동선 그리고 확보된 사진을 종합해 볼 때 두 분은 단순한 이웃 관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진 파일에는 짙은 밤 지훈의 아파트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는 서연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새벽 황급히 나오는 서연의 모습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함보다는 묘한 만족감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정우는 호텔 방에서 그 사진들을 확인하고는 아내가 외로움으로 인해 다른 남자와 깊은 관계를 맺었음을 깨달았다.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인 그는 이제 이 관계를 어떻게 끝낼지 결정해야 했다. 정우는 이미 모든 것을 알았다. 그의 탐색은 끝났고 이제 비극적인 마무리를 준비할 차례였다. 정우는 탐정에게서 받은 사진과 보고서를 호텔 금고에 넣어두었다. 닷새 동안 카이로에 있는 척했던 해외 출장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잔인한 시간이었다. 서연은 남편이 이미 카이로에 도착해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 닷새 동안 서연은 지훈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했고 정우의 부재를 틈타 밤늦도록 지훈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정우는 모든 것을 알았지만 마지막으로 아내의 입을 통해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정우는 호텔을 체크아웃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서연은 장을 보고 돌아온 정우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자기? 어떻게 한국에? 카이로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서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그 당황 속에는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정우는 짐가방을 거실 바닥에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응. 급한 일이 있어서. 민준이는? 민준이는 방금 낮잠 들었어요. 서연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정우의 눈치를 살폈다.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할까? 정우는 서연을 안방으로 안내했다. 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은 정우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차가웠다. 서연아, 내가 카이로에 있는 줄 알았지?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 나는 카이로에 가지 않았어. 나는 여기서 내가 뭘 하는지 지켜봤어.
정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방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다. 내가 여기서 닷새 동안 뭘 했는지 알아? 내가 민준이에게 아빠라고 불렸던 그 남자를 지켜봤어. 내가 월요일에 나를 공항에 보낸 뒤 사흘째 되던 날 밤 내가 그 남자의 집에서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나왔다는 것도 알았고.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변명이나 거짓말은 무의미했다. 자기 나한테 화내도 좋아요. 때려도 좋고. 근데 나 정말 외로웠어요. 2년 동안 나 혼자 민준이 키우면서 당신의 빈자리를 채워야 했어요. 당신은 그저 돈만 보내주고 전화만 해주면 다라고 생각했죠. 내가 당신의 아내이기 이전의 여자라는 걸 잊었잖아요. 서연은 눈물을 터뜨리며 절규했다. 정우는 서연의 변명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심장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다. 외로웠다는 말로 내가 내 아내로서 민준이 엄마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어도 된다고 생각했니?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섰다. 내가 당신에게 해준 건 뭘까? 당신의 외로움을 달래라고 2년 동안 돈을 보내주고 당신이 다른 남자와 가족놀이를 하는 동안 민준이가 그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는 꼴을 보게 된 게 전부야. 내 아이가 나를 낯설어하고 다른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고도 내 외로움이 먼저였다고? 정우는 책상 서랍에서 탐정이 찍은 사진 몇 장을 꺼내 서연 앞에 던졌다. 지훈의 집으로 들어가는 서연의 뒷모습, 새벽에 나오는 서연의 모습, 그리고 놀이터에서 지훈이 민준이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웃는 사진들. 이게 내가 외로워서 지켰다는 친구 사이의 증거야? 내가 밤새 그 남자와 함께 있는 동안 나는 널 믿고 2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냈어. 서연은 사진들을 보고 무너졌다.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지훈 씨는 나한테 당신이 주지 못했던 인정을 줬어요. 나를 서연으로 봐줬어요. 이제 그 인정은 끝났어. 정우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내가 원했던 자유, 내가 원했던 인정, 내가 완벽하게 끊어줄게. 정우는 서연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서연에게는 민준이를 키울 자격도 자신의 아내로 남아있을 자격도 없다고 판단했다. 정우는 곧바로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았다. 그는 탐정에게 확보한 증거 자료, 이웃 주민들의 진술서 그리고 민준이가 지훈을 아빠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모든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우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포함해 민준이의 양육권까지 모두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지훈 역시 공동 피고인인 상간남으로 지정되어 소송을 당했다. 지훈은 처음에는 서연의 외로움을 달래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서연의 집에서 새벽에 나오는 사진 그리고 두 사람의 통화 기록 등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재판 과정 내내 서연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다. 변호사와 판사 앞에서 그녀의 외로움은 변명이 되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정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정우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는 양육권을 확보했고 서연과 지훈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서연은 민준이를 만나는 면접 교섭권만을 얻은 채 정우의 집을 떠나야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외로움을 달래려 시작했던 관계는 결국 그녀의 가정을 파괴했고 아들을 잃게 만들었다. 정우는 홀로 민준이를 키우게 되었다. 그의 곁에는 더 이상 서연이 없었고 그 자리를 채웠던 지훈 역시 아파트를 떠났다. 정우는 민준이를 안고 놀이터 벤치에 앉았다. 2년 전 그가 해외로 떠났을 때 느꼈던 외로움이 이제 서연의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아들 민준이가 있었다.
정우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민준아, 아빠랑 우리 둘이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알았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우의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상흔이 남았다. 그들의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했다. 드디어 막장 드라마의 회원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드라마가 됩니다. 막장 드라마 채널 멤버십으로 주인공이 되세요. 매일매일 남의 이야기만 보며 속으로 내 인생이 더 막장인데? 라고 외치고 계신가요? 현실보다 더 리얼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연들로 꽉 찬 막장 드라마 채널이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구독 버튼만으로는 부족해요. 막장 드라마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멤버십 가입으로 잡으세요. 1단계 막장 2플러스로 특권을 누리세요. 월 1,990원. 월 1,99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평범한 시청자에서 특별한 멤버가 됩니다. 회원 전용 영상 무제한 시청은 기본. 오직 회원만이 볼 수 있는 비밀 콘텐츠를 마음껏 누리세요. 게다가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 시 당신의 닉네임 옆에 가입 기간에 따라 빛나는 특별한 회원 배지가 부여됩니다. 채널 커뮤니티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특별 대우를 받아보세요. 2단계 막장 트리플 플러스로 당신의 사연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월 12,000원. 이것이 바로 막장 드라마 멤버십의 하이라이트이자 당신이 가입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신의 인생 막장 스토리가 드라마 대본으로 탄생합니다. 어디 가서도 말 못했던, 가슴속에 묻어뒀던 그 기막힌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막장 드라마 제작진이 당신만의 사연을 바탕으로 한 단독 드라마 대본을 직접 작성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12,000원으로 당신의 억울함, 분노, 복잡한 감정을 고퀄리티 드라마 대본으로 승화시키세요. 이보다 더 통쾌한 해소와 대리 만족은 없습니다. 월 12,000원으로 평생 잊지 못할 당신만의 막장 드라마를 소유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폭발적으로 해소하세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당신의 레벨을 선택하고 막장 드라마 채널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